몽골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칭기스칸의 영광을 떠올려 본다면 한없이 초라해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비록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면에서 관심이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혹자는 과거 몽골 쪽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몽골과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골 자치구로 분리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몽골은 현재의 몽골의 동쪽 끝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곳은 흑룡강 즉 아무르강의 상류이자 원류로서 만주의 최북단으로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드넓은 몽골 초원을 가로질러 서쪽 끝에 다다르면 알타이 산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쪽의 초원지대는 차츰 산악지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점을 경계로 해서 카자흐스탄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국경은 근대에 들어서 정해진 것이겠지요. 문득 여기서 저는 과연 알타이 산맥이 초원의 끝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곧 바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단지 몽골의 서쪽 끝일 뿐, 다시 카자흐스탄의 동쪽 끝이 시작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아마도 저 또한 동양인으로서 과거 몽골의 영광에 더 친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조금 낯선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수도가 아스타나에서 누르술탄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초원 유목민족의 세계를 떠올려 본다면 알타이 산맥은 어느 한쪽의 끝 또는 시작이 아니라 그 중심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글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펴낸 이이수 저 터키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세기부터 9세기 돌궐조 시대에 중앙아시아에는 ���레스라 불리는 투르크 부족 연합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국의 당서에 철륵으로 표기되는 ���레스는 고대 흉노인의 후예들이며 또 스텝에 뿌리를 내린 다양한 투르크족의 총연합체로서 수서에 의하면 50여 부족이 이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수서에서 언급한 ���레스 부족 중에는 알란, 우고르 등 비투르크계 종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당서에도 타르두 수설 연타 위구르 카를룩 오우즈 키르기즈 같은 돌궐조 시기의 내륙 아시아에서 활동한 15개 ���레스 종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철륵으로 알고 있는 ���레스 부족, 연합 집단에 오우즈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우즈족은 현재 튀르키예의 직접적인 조상을 간주되는 투르크계 민족으로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기 그 이전에는 우랄 산맥 동쪽 이르티시 강 유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우즈족은 ���레스 부족 연합에 속해 있을 당시에도 그곳에 정착해 있었을까? 김호동 교수가 쓴 아틀라스 중앙아시아사를 참고해보면 당시 철륵계 부족들은 현재 몽골의 서부 지역인 알타이 산맥 동쪽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우즈족 또한 그곳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대개의 유목민족들이 그러하듯이 필요에 따라 유라시아 초원 지역을 이주하고 그리고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우즈족은 돌궐이 멸망하고 수십 년 후 후돌궐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거란과 중국과 협력해 돌궐의 부활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카프간 시기에는 반란을 일으켜 돌궐의 기틀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 오우즈족의 일원으로서 반란에 참여하고 카프간을 죽인 바이르쿠 족의 거주지가 바로 아르군강 상류 후르노 일대라는 점입니다. 그곳은 바로 몽골 쪽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며 몽골 쪽이 도착하기 그 이전에는 바이르쿠족 즉 오우즈가 그 땅의 주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르쿠란 이름은 익숙하지 않나요? 맥족의 다른 이름이 발 또는 박이지 않았습니까? 발해가 발의 바다라는 의미로서 맥족의 바다라는 의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혹시 오우즈족에 속해 있던 맥족 즉 몽골의 일파가 아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몽골인 하면 아시아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투르크인이라고 하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신장 위구르에 사는 동서양이 융합된 고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투르크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 둘 살펴보게 된다면 그 같은 선입견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내 곧 발견하게 됩니다. 투르크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이 몽골 사람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동양인의 풍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투르크계 사람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튀르키예 사람들에게서는 서양인의 특징을 많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는 푸른 눈동자의 금발을 갖고 있었던 킵차크의 흔적이겠지요. 이처럼 투르크인에게서는 동서양인들의 모습이 폭 넓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 형성에 있어서 혈통보다 언어나 생활 방식 등 문화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투르크인을 어느 하나의 고유 외모로 단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며 또한 올바르지도 않다고 봅니다. 현재 몽골인들은 자국의 영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몽골 쪽이 처음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그곳을 점유했던 흉노나 돌궐의 역사를 경시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죠. 반면 투르크계의 시각은 많이 다른 듯한데요. 위구르를 멸망시키고 그곳을 차지했다가 다시 거란에게 내어준 키르기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몽골 쪽과 투르크계가 서로 싸우며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결국 현재의 경계가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그 가운데에서 알타이 산맥이 이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저는 알타이 산맥은 몽골도 투르크도 아닌 초원민족 전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원민족의 세계 중심에 알타이 산맥이 있는 것입니다.